완도 촌티 진짜 심하거든요. 내 처갓집 촌색을 내가 지워줘야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윤이 엄마는 평생 완도에서만 살았잖아. 세상 물정을 뭘 알겠어. 친구들과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까지 선명했죠. 34세 김하연. 부산 조선소에서 품질 검사 일을 하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완도에서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매달 보내주시는 정성스러운 택배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선물들이 3개월 동안 분리수거장에 버려지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어머니를 조롱하며 친구들과 비웃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과연 하연은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밝혀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를 모독한 남편에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연입니다. 부산 영도에서 조선소 품질 검사 일을 하고 있어요. 새벽 5시 영도 앞바다의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피곤한 몸을 이끌며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리수거장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익숙한 택배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완도, 윤말분. 상자 겉면에 적힌 필체가 분명 어머니 손글씨였습니다. 테이프는 뜯긴 자국 하나 없이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옆면에는 미역, 다시마, 손뜨개, 매복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완도에서 해조류 선별 일을 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꾸러미를 보내주시거든요. 항상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상자 위에는 남편 성우가 즐겨 신는 운동화 상자와 카페 창업책 더미가 함께 놓여 있었어요. 어젯밤에 성우가 정리하면서 내놓은 것들이었죠. 순간 피곤함이 가시며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착각한 건가?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상자를 안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4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 싱크대에는 배달 용기만 수북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건어물 자리가 통째로 비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맘때쯤 미역이며 다시마가 가득 채워져 있을 텐데 말이죠. 성우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왜 밖에 있었어요? 성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그거? 정리하다가 헷갈렸나 봐. 미안해. 그러면서 웃어 넘기더라고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제 손끝에는 상자 테이프의 새 것 같은 질감이 오래 남았습니다. 분명 어머니가 며칠 전에 붙인 테이프인데 왜 이렇게 선명한 걸까요? 상자를 열어보니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미역도 있고 다시마도 있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떠준 내복도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포장하시는 방식과는 조금 달랐거든요. 어머니는 항상 미역을 맨 아래, 다시마를 그 위에, 그리고 내복은 맨 위에 놓으셨는데 이번엔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요. 성우에게 다시 물어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한 의심인 것 같았거든요. 그냥 실수였을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일그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62세이십니다. 혼자 완도에서 지내시면서도 항상 저를 걱정해 주시죠.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시는 이 꾸러미가 저에게는 큰 위로였거든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선물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냉장고의 건어물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성우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어요. 평소에는 다정한 남편이거든요. 요즘 카페 창업을 준비하느라 조금 예민해진 것 같긴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밤은 뭔가 달랐습니다.
성우의 웃음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너무 자연스러웠달까요? 마치 미리 준비된 것 같은 그런 웃음이었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상자가 왜 분리수거장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성우는 이미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든 것 같았어요. 보통은 새벽까지 카페 관련 자료를 찾아보곤 했는데 말이죠. 침묵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바깥에서는 이른 아침 조업을 나가는 어선들의 엔진 소리가 널리 들려왔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완도 바닷가에서 혼자 해조류를 손질하고 계실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거친 손으로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보내주신 그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일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택배가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아마 별일 아닐 거예요. 그냥 성우가 실수한 거겠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불안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의문 하나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성우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식자재는 다 신선 배송으로 받자.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을 보던 성우가 말했어요. 집 이미지가 있잖아. 카페 창업하려면 이런 것도 신경 써야 하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미역을 가리켰습니다. 이런 건 좀 촌스럽지 않아? 요즘은 다 마켓컬리나 쿠팡 프레시로 받는다고. 성우는 요즘 브랜딩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카페 창업을 준비하면서 모든 걸 이미지와 연결해서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대꾸 대신 달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택배를 보내는 날짜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매월 15일 전후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3월 16일 도착, 상자 크기 중형, 오후 3시경 현관 앞 배치. 이런 식으로 자세히 적었어요. 품질 검사 일을 하다 보니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출근길에 다시 분리수거장을 지나는데 또 어머니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이번에도 테이프가 그대로였습니다. 뜯긴 흔적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저는 상자 모서리에 빨간 볼펜으로 작은 점을 찍어뒀어요.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자는 사라져 있었어요. 청소 아저씨가 가져가신 모양이었죠. 성우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머니 택배 받았어요? 응, 받았지. 냉장고에 넣어뒀어.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건어물이 별로 없었어요. 평소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양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택배 도착 시간, 상자 위치, 성우의 행동 패턴까지 모두 메모했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날짜별로 정리했거든요. 4월 둘째 주,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어머니, 상자가 분리수거장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테이프의 접착 상태, 상자 모서리의 손상 정도, 심지어 먼지가 쌓인 정도까지 확인했어요. 분명 개봉하지 않은 상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냄비에서 김이 오르는 대신 휴대폰 앨범에만 증거가 쌓여갔어요. 성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파에 앉아 카페 관련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창업 준비 어떻게 돼가요? 응, 그럭저럭. 위치, 섭외가 좀 까다롭네. 성우는 시선을 태블릿에서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자금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 걱정 말고. 그런데 목소리에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고요.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성우가 현관에서 택배를 받을 때 상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야간 근무를 할 때가 많아서 직접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5월 첫째 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 앞에 어머니 택배가 놓여 있더라고요. 성우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이번에는 더 많이 보내주신 모양이었죠. 1시간 후 성우가 돌아왔습니다. 택배 왔구나. 성우가 상자를 보며 말했어요. 네. 조금 전에 받았어요. 그런데 성우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바로 정리할게. 성우가 상자에 손을 뻗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저는 성우보다 먼저 상자를 안았어요. 그 순간 성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흘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역시 평소와 같았습니다. 미역, 다시마, 손뜨개, 매복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뜯지 않은 채벌인 걸까? 질문이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춰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연아,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것들 잘 받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이번 달에도 보낼 건데, 뭐 더 필요한 거 있어? 어머니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니요. 충분해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택배 보낼 때 영수증 같은 거 따로 보관하세요? 응. 왜? 그냥요. 나중에 확인할 일이 있을까 봐서요. 아, 그거야 당연히 보관하지. 엄마가 꼼꼼하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매달 택배를 보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왜 절반도 안 되는 양만 들어오는 걸까요? 저는 다시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밀하게 기록할 계획이었어요. 성우의 일정, 택배 배송 시간, 제 출퇴근 시간까지 모두 비교 분석해 보려고 했거든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작은 의심이 조금씩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날 퇴근길, 남항시장을 지나는데 부녀회장 박순옥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하연아, 잠깐만. 박순옥 씨는 이 동네에서 30년을 산 터줏대감이에요. 시장 상인들과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모든 소식을 꿰고 있는 분이죠. 이거 분리수거장에서 나왔길래 말이야. 박순옥 씨가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작은 물건이 올려져 있었어요. 혹시 내 집거 아니가? 내가 품질 검사 일한다며? 이런 건 잘 아는 거 아니야? 자세히 보니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재질의 작은 버튼 몇 개가 달려 있었어요. 아, 이건 제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냥 가져가. 어차피 주인도 모르고. 박순옥 씨가 제 손에 녹음기를 쥐어줬습니다. 집에 와서 녹음기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새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재생 버튼을 눌러봤거든요.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장모님 거? 그런 건 냄새 벨 일이야. 성우 목소리였습니다. 요즘 카페 이미지에 안 맞아. 완도 촌티 진짜 심하거든. 옆에서 남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성우 친구 민호 목소리 같았습니다. 내 처갓집 촌색을 내가 지워줘야지. 아내도 모르게 말이야. 맞아. 하연이는 워낙 착해서 눈치도 못 채고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이 정성껏 보내주시는 건데. 민호가 말했어요. 정성이 뭔 소용이야. 요즘 시대의 손뜨개, 내복이 어디 있어? 우리 카페 손님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성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연이 엄마는
평생 완도에서만 살았잖아. 세상 물정을 뭘 알겠어. 맞지. 그래도 딸은 부산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좋아할 거야. 상자를 뜯는 소리 대신 비닐이 통째로 쓰레기 봉투에 릴려 들어가는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장모님한테 전해야겠다. 민호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전하긴 뭘 전해. 하연이한테도 말 안 했는데. 너 진짜 나쁜 놈이네. 나쁘긴 뭐가 나빠. 이것도 다 가정을 위한 거야. 카페 성공하면 하연이도 좋잖아.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녹음기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분노가 치오르기 전에 먼저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혹시 어머니가 이미 알고 계시는 건 아닐까? 택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도 상처받지 않으려고 아무 말씀 안 하신 건 아닐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성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응. 오늘 좀 피곤하네. 성우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카페 자리 알아보느라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 저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다정한 남편의 얼굴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니 택배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는데요. 응. 뭔데?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양이 예전보다 적은 것 같아서요.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연이가 알아서 정리하잖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녹음을 들었으니까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신 건 아닐까 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나이도 있으시고. 성우는 관심 없다는 듯 다시 태블릿을 봤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녹음기를 다시 들어봤어요. 성우와 민호의 대화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완도 촌티, 처갓집 촌색, 세상 물정을 뭘 알겠어. 이런 말들이 가슴에 박혔어요. 어머니는 평생 바다에서 일하시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셨어요.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이렇게 부산에서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어머니 덕분이었거든요. 그런 어머니를 촌스럽다고 말하는 성우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하연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하고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그래, 우리 딸이 보고 싶구나. 어머니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보내드린 선물들 잘 받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선물을 보냈어? 아, 아니에요. 제가 헷갈렸나 봐요. 너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한가 보네. 몸 좀 챙겨. 네, 알겠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더 확실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감사 인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벌써 눈치채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이죠. 그 순간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성우에 대한 분노보다는 제 자신에 대한 분노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하는 자괴감이 컸거든요. 녹음기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성우의 웃음소리가 더욱 비열하게 들렸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의 정성을 짓밟은 성우를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성우와 직접 대결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지 고민이 됐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상황을 어머니가 알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상처받는 건 절대 막아야 했어요.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성우와 계속 함께 살 수 있을까? 어머니를 무시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까?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완도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성우에게는 조선소 품질검사 출장이라고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완도 버스터미널에 내리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짠내가 코끝을 스쳤어요. 오랜만에 맡는 고향 냄새였죠. 어머니는 터미널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 우리 딸이 갑자기 웬일이야? 어머니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으셨죠. 바다 냄새가 약이요. 도시 공기보다 훨씬 좋지? 어머니와 함께 해조류 선별장으로 갔습니다. 낡은 컨테이너 건물이었어요. 안에는 미역과 다시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요즘 물량이 많아서 바쁘다. 그래도 우리 딸 보러 왔으니까 오늘은 쉬자. 어머니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혹시 아세요? 어머니가 녹음기를 보시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셨어요. 아, 그거 찾았구나.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넣으신 거예요? 그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언제부터 아셨어요? 한 달 정도 됐나? 내가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 어머니가 포장지 더미에 앉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 맛있게 먹고 있어요라고 연락 오는데 요즘은 감감무소식이지 뭐야. 그러면서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래서 확인해보고 싶었어. 정말 안 받는 건지 아니면 받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어머니 목소리에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직접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알면 당장 뒤엎을까 봐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 인간 체면을 좀 지켜주면 달라질 줄 알았지. 혹시 모르잖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어머니는 성우를 그 인간이라고 부르셨어요. 평소 온화한 어머니답지 않은 표현이었죠. 상자에 녹음기를 넣은 건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라는 신호였어. 어머니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직접 부딪히면 더 깊이 틀어질까봐 겁났다. 너희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건 원하지 않거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내가 촌스러워서 그런 거야. 도시 물정을 몰라서.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왜 미안해요? 미안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하연아, 너무 성우한테 혹독하게 굴지는 마라. 도시 사는 사위들 다 바쁘잖아. 어머니는 끝까지 성우를 감싸주셨어요. 저를 위해서였죠. 점심을 함께 드시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실 녹음기 산 것도 처음이야. 전자상가 아저씨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사용법 익히는 데만 일주일 걸렸다. 62세 어머니가 혼자서 녹음기 사용법을 익히셨다는 게 마음 아팠어요. 그래도 다행이네. 증거는 남겼으니까. 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이제 내가 판단해. 엄마는 뭐든 내 결정을 따를 거야. 오후에 배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갑판에 서서 완도가 멀어지는 걸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셨죠.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부서지지 않게, 그러나 물러서지 않게. 어머니를 무시한 성우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기록하고, 묻고, 결정하자. 품질 검사 일을 하면서 배운 원칙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실행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성우는 집에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술 마신다고 연락이 와 있었어요. 저는
녹음기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성우와 민호의 대화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어요. 완도 촌티, 처갓집 촌색, 이런 말들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바다에서 일하시며 거친 손으로 키워주신 저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째, 성우와 직접 대화할 것. 둘째, 어머니 택배 처리 과정을 완전히 파악할 것. 셋째, 앞으로의 관계를 정리할 것.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방법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성우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건 밤 12시가 넘어서였어요. 여보, 왔어요? 응, 왔어. 좀 취했네. 성우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녹음기 사용법을 익히느라 고생하셨을 모습이 눈에 선했죠. 동시에 성우에 대한 분노도 계속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냉정하고 확실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어요. 꿈에서도 어머니와 성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제 편을 들어주셨고 성우는 비웃으며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꿈에서 깬 후에도 한동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이제 결정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성우가 일어나기 전에 거실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사진들을 시간순으로 배열했어요. 분리수거장에서 찍은 어머니 상자들이었죠. 옆에는 제가 기록한 메모장을 펼쳐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녹음기를 올려놓았어요. 성우가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테이블을 보며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앉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우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설명해 주세요. 제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미개봉 상태의 어머니 택배 상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아, 그거? 나는 우리 미래를 위해 깔끔히 관리한 거야. 성우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손뜨개, 내복을 누가 요즘 입어? 카페 창업하면 집에 사람들 오는데 그런 걸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거든요. 완도 촌티 진짜 심하거든. 성우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내 처갓집 촌색을 내가 지워줘야지. 민호 목소리도 이어졌어요. 비닐이 구겨지는 소리. 두 사람의 비아냥거리는 웃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성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오늘 밤 안에 짐을 정리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삶에서 당신 체면을 걷어낼 거예요.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성우가 급하게 말했어요. 허세였어. 친구 앞에서 괜히 잘난 척한 거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록한 날짜들을 보여줬어요. 3월부터 5월까지 꼼꼼히 적어둔 메모였죠. 3개월 동안 계속된 일이에요. 허세치고는 너무 오래됐네요. 성우가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습니다. 진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미안이란 말이 너무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녹음기 사용법을 익히며 보내신 신호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짐 정리하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우가 계속 뭔가 말하려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몇 시간 후 성우가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장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오후 3시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서 테이블을 치웠습니다. 사진들과 메모장을 정리하고 녹음기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미역과 다시마가 그대로 있었어요. 성우가 버리지 못한 마지막 택배였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손길이 담긴 음식이었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니 짠내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완도 바다 냄새였죠. 창밖으로 영도 앞바다가 보였어요. 저녁 햇살이 물결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하연아. 어떻게 됐어? 다 정리했어요. 그래, 고생했다. 어머니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택배 마음 편히 보내세요. 제가 잘 받을게요. 그래, 우리 딸. 전화를 끊고 나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집 안 공기가 다시 제 온도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예고 없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두 분 모두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하연아,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두 분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반찬을 버렸다지.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도 고개를 깊이 숙이셨어요. 한 번만 봐달라. 성우가 어려서부터 체면만 중시하더니 이런 일까지. 두 분은 성우가 어머니 택배를 버린 정도로만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완도 촌티 진짜 심하거든. 성우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처갓집 촌색을 내가 지워줘야지. 민호의 비웃음 소리도 이어졌어요. 하윤이 엄마는 평생 완도에서만 살았잖아. 세상 물정을 뭘 알겠어.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고 계셨어요. 녹음이 끝나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저는 사진들을 건넸습니다.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어머니 상자들이었죠. 3개월 동안 계속된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사진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말분 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보내주셨는데. 시어머니는 어머니와 오래된 인연이 있으셨어요. 제가 성우와 결혼하기 전부터 서로 안고 지내셨거든요. 시아버지가 손등으로 이마를 내려치셨습니다. 체면이 사람을 잡아먹었구나. 그러면서 화를 내셨어요. 당장 성우를 데려와서 사과시키겠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뭔 소리야?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해요. 두 분이 동시에 놀라셨어요. 하연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다치지 않도록, 저 자신이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요. 시아버지가 다시 설득하려 하셨습니다. 성우를 혼내서라도 고치겠다.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저는 메모장을 보여드렸어요. 3개월 동안 매일 기록했어요. 언제 택배가 왔는지, 언제 버려졌는지. 시어머니가 메모를 보시더니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우리가 잘못 키웠나 보네. 아니에요. 성우 잘못이에요. 저는 확실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촌스럽다고 무시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으셨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 성우 아버지로서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사과하실 일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가정이 깨지는 건 이미 깨진 거예요. 제가 모를 뿐이었죠. 저는 녹음기를 다시 가리켰어요. 존중이 없는 결혼은 의미가 없어요. 두 분은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알겠다. 내 마음 이해한다.
시어머니도 따라 일어나셨어요. 말분 언니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까. 두 분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연아,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결정을 존중한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깊게 숨을 쉬었어요. 결정이 더욱 견고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핸드폰에 성우에게서 온 메시지가 여러 개 쌓여 있었어요. 미안해. 다시 기회를 줘. 정말 후회한다는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읽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하연아. 시부모님이 다녀가셨어요. 그래? 뭐라고 하시던? 사과하셨어요. 어머니한테도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요. 좋은 분들이네. 아들만 잘못된 거야.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이제 마음 편히 지내거라.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도 앞바다에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혼자서 살아야 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을 지켜낸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제 자존심도 함께 지켜낸 것 같았어요. 녹음기를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증거 하나가 진실을 밝혀냈다는 걸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품질 검사원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밤이 깊어가면서 집안이 평온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법률사무소에서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성우도 마주 앉아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 같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합의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성우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이 없었거든요. 법률사무소를 나와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커피숍 대신 국밥집에 들렀어요. 미역국을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어머니 손맛이 겹쳤어요. 짠맛이 적당하고 미역이 부드러웠죠. 다음 주부터는 야간 근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조선소 야드에서 바닷바람을 마셨어요. 용접 불꽃이 파도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철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작업 일지를 쓰는 손이 예전보다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품질 검사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성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동료들은 제가 이혼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퇴근 후에는 영도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밤이면 완도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물결 어땠어요? 거친 날도 잔잔한 날도 물때가 지나면 달라져. 어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딸은 어때? 혼자 지내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그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이야. 어머니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배달앱을 모두 지웠어요. 대신 시장에서 직접 장을 봤습니다. 미역, 다시마, 무, 배추를 사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것들과 잘 어울리는 재료들이었죠.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무나물, 콩나물 무침, 김치찌개 같은 것들이었어요. 저녁 식사가 훨씬 든든해졌습니다. 주말에는 빨래를 개면서 생각했어요. 성우 옷이 없으니 빨래 양이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더 가벼운 기분이었습니다. 이불을 털어서 베란다에 널었어요. 바닷바람이 이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이불을 걷으면서 바다 냄새를 맡았어요. 포근하고 따뜻한 냄새였죠. 어머니가 택배를 보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받을 수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평소보다 더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역, 다시마, 손뜨개 조끼, 그리고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우리 딸아,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다니 대견하다. 바다가 거칠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잔잔해진다. 너도 그럴 거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고마운 마음이 더 컸거든요. 손뜨개 조끼를 입어봤습니다. 어머니, 손길이 느껴졌어요. 따뜻하고 포근했죠. 저녁에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미역으로 만든 첫 번째 국이었어요. 한 숟가락 떠먹으니 완도 바다 맛이 났습니다. 성화 살았을 때는 이런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어요. 항상 눈치를 보느라 바빴거든요. 이제는 천천히 음미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죠. 오늘은 어머니 택배를 받았다. 미역국을 끓여 먹었다. 맛있었다.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소중했어요. 다음날 출근길에 분리수거장을 지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어요. 상처가 남긴 홈이 여전했지만 그 홈을 따라 물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길이 생긴 거였죠. 조선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했어요. 용접 불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뜨거운 불로 철을 이어 붙이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저도 이 일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품질 검사를 하면서 발견한 불량품을 기록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꼼꼼해진 것 같았어요. 작은 결함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퇴근 후에는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어. 물질하는 아줌마들이랑 수다도 떨고. 건강하세요? 당연하지. 우리 딸 걱정 안 하려고 더 건강하게 살고 있어. 어머니 목소리가 밝았어요. 엄마도 이제 마음 편해졌다. 내가 혼자서 잘 사는 모습 보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도 앞바다에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고요하고 평온한 밤이었죠. 단정한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래가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배달음식 대신 직접 만든 반찬, 혼자 마시는 차 한 잔, 어머니와 나누는 안부 전화, 이런 것들이 진짜 소중한 거였어요. 성우와 함께 살 때는 몰랐던 평온함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어머니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저를 무시할 수도 없었고요. 제 삶의 주인은 저였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녹음기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다는 것을 말이에요. 작은 증거였지만 진실을 밝혀낸 것처럼 앞으로도 제 삶을 꼼꼼히 기록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혼 서류 접수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성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연아, 정말 미안했다. 나도 나를 몰랐다. 화면을 보며 잠시 손가락을 멈췄어요. 예전 같으면 답장을 고민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림을 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은 말이 없었거든요. 현관 앞에는 완도에서 온 새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벗겼어요. 이제는 누구도 이 과정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해바라기 씨, 다시마, 그리고 손뜨개 수세미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선물들이었죠. 해바라기 씨를 한 움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손뜨개 수세미를 만져봤습니다. 털실 하나하나가 어머니 손길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냉장고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정성은 버리지 않는다. 관계는 말로, 체면이 아니라 존중으로.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을 정확히 담고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성우와 함께 살 때는 항상 눈치를 봤었어요. 어머니 택배가 올 때마다 미안해했고 완도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웠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자랑을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동료들에게도 완도 미역이 얼마나 좋은지 말할 수 있었고요.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은빛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도 앞바다와 완도 앞바다가 이어져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어머니와 저는 같은 바다를 보고 있었거든요. 핸드폰에 성우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정말 달라질게. 하지만 읽지 않고 삭제했어요. 이미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해바라기 씨 정말 맛있어요. 그래? 올해 처음 보내는 건데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네. 수세미도 정말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곱게 떠셨어요? 우리 딸 쓰라고 정성껏 떴지. 오래 써. 어머니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우리 딸. 전화를 끊고 나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다시마로 우린 육수에 미역을 넣었어요. 진한 바다 향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으니 완도 바다가 느껴졌어요. 이혼 서류의 잉크는 이미 말랐지만 삶의 다음 문장은 아직까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어요. 앞으로도 기록하고 묻고 결정하는 제 자신만의 리듬으로 걸어갈 거라는 것. 그리고 그 길 위에 어머니의 바다가 늘 함께할 거라는 것. 밤이 깊어지면서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정성이 곳곳에 스며 있었거든요. 내일도 조선소에 나가서 품질 검사를 할 겁니다. 작은 결함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필요하면 과감히 결정할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중한 것은 지키고 상처 주는 것은 멀리하고 진짜 사랑은 품어 안는 것. 그게 제가 배운 삶의 품질 검사법이었습니다. 창밖 바다에 달빛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잔잔하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리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김희연이었습니다.